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이 훌륭한 여성 인재,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우리 국가 경쟁력에도 정말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오늘도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유혜림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혜림 센터장님. 네네. 아유, 끝판왕으로 센터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편에 이렇게 또 등장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구스 넘버원 헬렌스타인 친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리디아 RNC에서 온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수현 팀장님. 네, 맞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신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센터 소속이 아니신가 봐요? 네, 저는 센터 소속은 아니고요. 네. 고향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인연이 되어서 저희가 채용 연결부터 그리고 기업 환경 개선 부분까지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네, 깊은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센터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여성들의 취업 지원에 관련한 것을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많이 소개를 했을 텐데요. 네. 오늘은 재진 여성들 네. 또는 경력 단절을 겪고 재진입한 여성들이 네. 경력 유지, 고용 유지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과 다양한 서비스를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 구체적으로 이름으로 이제 말을 하면 네.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을 저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만나면서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게 경력이 이미 단절된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뭔가 일자리를 찾아드리고 이런 서비스 사업은 많이 들어봤지만 경력이 단절되기 전에 그걸 예방하는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좋다, 신선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직원과 기업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네. 직원에게는 입사해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또 기업에게는 여성이 일하기 편한 그런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조직에서 필요한 또는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된 후에 어렵게 일터로 복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센터장님이 재진입이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게 복귀를 해도 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은가 봐요. 예, 네. 어렵게 재진입을 하고 나서도 50% 이상이 다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곤 해요. 그래요. 네네. 사실 보통 우리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는 이유를 출산이라든가 결혼, 육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불평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유리천정이라는 많이 들어봤죠. 단어를 많이 네네네.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매해 새해 신년에 대기업에 임원으로 승진을 하는 사례가 여성일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여성들이 어느 기업에서 잘 적응해서 네. 중요 결정을 하는 자리까지 오르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리까지가 가기까지 사실은 유리 경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리 천장이라는 말은 많이 그쵸. 들었는데 네. 유리 경력은 조금은 생소합니다. 예, 네네. 유리 경력이라고 네. 해서 여성들이 경력을 취업을 해서 내가 급여를 타기까지에 겪는 유리벽 같은 단계가 5단계나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뭐 여성만 어떻게 뭐 교육을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기업만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걸 양쪽을 다 지금 시켜주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구조이기도 하고 네. 노동시장의 불평등 그렇죠. 구조이기도 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잘한다고 여성이 잘한다고 될 그렇죠. 일도 아니고 또 기업 한 군데에서만 내가 너 승시켜줄게라고 기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이것은 조직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 또 기업의 CEO가 다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양쪽 차원에서의 교육 그리고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부르는 아주 근본적인 구조 원인부터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 잘 들었고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대상은 그러면 여성도 되고 기업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사업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경력 유지 지원 사업은 사회초년생 네. 그리고 신입 대상 또 네. 중간 관리자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고향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를 네. 개발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온라인 사전 상담 서비스부터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었었는데 재직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두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직무를 적응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개발을 해서 내가 지금 들어가서 정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네. 아니면 내가 3년에서 5년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수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자가진단 서비스인데요. 거기에 있는 문항에 대한 서비스를 체크를 하다가 보면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만족을 하고 있고 직무를 잘 적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3년에서 5년 차 된 재직자들에게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또는 업무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직무 소진 테스트를 하는 서비스를 네. 온라인으로 개발을 했어요. 네네. 또 기업에서는 조직원 간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경력 단절을 정말 최대한으로 막아보는 거죠. 이거는 개인에게도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거고 기업에게도 그 기업이 정말 일 잘하는 좋은 일꾼을 안 놓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중요한 게 이게 경력 유지를 위해서 이런 교육도 받고 열심히 상담도 받고 하는데 이 멘토가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멘토링도 혹시 가능합니까? 센터장님? 예. 네. 이제 이 멘토링 서비스들은 네.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그래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네. 재직자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 창업자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멘토링을 직접적으로 받아본 기업이 여기 계신 기업이에요. 그래요. 네.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 멘토링 이 사업이 일단 어떻게 알게 되셨고 지원을 하게 되셨고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저희는 사실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네. 실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이제 채용이 되거나 아니면 긴 경력 기간에 그 단절된 기간 후에 네. 이제 재취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이제 짜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센터에 안내를 받아서 저희가 웃음 치료라든지 이런 집체 교육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조금 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라든지 신입사원들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이런 원활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잘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중에 뭐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큰 기업이 아닌 이상 이런 체계적인 멘토링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데 네.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셨고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게 센터마다 교육 내용도 좀 다르다고 센터장님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이제 지금 저런 멘토를 저희가 그 기업
또 따로 간담회를 네. 하고요. 또 이제 재직자들 간담회를 따로 해요. 그거는 직종별로 하기도 하고 네. 또 규모별로 하기도 하고 또 창업자들별로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간담회를 하는데요. 그 간담회에서 멘토링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오늘 이 간담회에서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멘토가 어떤 것이고 또 필요한 업무가 어떤 것이고 또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끌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이제 나는 지금 조직들 안에서 네. 구성원들 안에서 이런 동아리를 하고 있고 이 동아리들이 조직 내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지금 홍보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고 마케팅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네.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또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모자란다라고 미숙하다. 네. 해요. 그러면 네. 우리는 알겠다라고 하고 선배의 멘토를 찾아드리는 거죠. 와, 동아리 교육을 기업에서도 하고 센터 내에서도 또 네네. 운영을 하시고 굉장히 새롭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성 직원들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좀 더 키워갔으면 좋겠다. 경쟁력을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신 기업이 있다 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해보게 되네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창업 정보, 이거 아주 좋은 꿀 정보죠. 이번에는 여성 창업 경진 대회에 대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이 사업은 여성 창업자, 예비 여성 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고 여성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여성 예비 창업자 및 업력 5년 미만의 여성 기업이 해당되며 최종 승인 시에는 1인 최대 상금이 1,000만 원 이내 및 중기부 장관상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투자 유치 연계, 언론 홍보,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함께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이거 놓치지 말고 도전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성공 창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에이, 이 정도로 어떻게 창업을 해 하는 생각은 그만! 도전하는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여성 창업 경진대회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직무 역량이 강화가 되면 사실 회사를 그만두기도 나도 아까워지고, 그렇죠? 회사에서도 이 인재를 놓치기도 아까워지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직무 역량이 높아지는 건 참 중요할 텐데 어떤 내용인지 이 사업이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1년에 몇 차례 재직자들에게 수요 조사를 합니다. 네. 직무를 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교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회계 교육이라든가 OA 활용 팁이라든가 포토샵 또는 네. 영상 제작, 촬영 이런 것들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네. 계속 홍보는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중요시 그렇죠. 하다가 보니까 네. 굉장히 홍보 관련한 거, 촬영 또 빅데이터 마케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오프라인 제조업체들은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 중에 교육을 받으러 나올 수는 없으니 네. 재직자들이 할 수 있는 야간 시간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관련해서 컴퓨터 역량 교육하고 회계 시스템 교육하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근로자 직무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량 교육도 하고 또 정보도 서로 교환을 하고 하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센터가 제공하는 교육
기업들의 이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가 된다면 정말 기업 자체 경쟁력이 높아지고 좀 좋은 걸 텐데 직원들을 보내서 역량을 강화시키신 경험이 지금 있으신 겁니까? 요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는 센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기도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오셨겠죠. 네. 저희는 사실 헬렌스타인이라는 친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세일즈, 온라인과 관련된 모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니즈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센터의 안내를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네. 빅데이터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미디어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저희가 이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직원들 보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면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팀 내에 돌아와서 또 전파 교육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역량이 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직무 업무 만족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센터가 기업들에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을 위한 서비스가 있고 예를 들면 뭐 관리자라든지 이런 기업 차원의 또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예, 네. 저희는 이제 야간 상담원을 두고 있고 그 야간 상담원이 조직원들의 상담도 하지만 네. 기업의 상담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기업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인사, 노무 관련한 상담들을 받게 되죠. 대부분의 네. 이제 인사 관리 담당자들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 센터 내에서 하지 않고 노무사를 연결해 드려요. 그래서 노무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전문 상담을 받게 해서 정보에 많은 지침이라든가 또 제도를 알게 해주고 또 기업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필요하면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상당히 이제 서비스가 그렇게 법률적이라든가 또 제도적인 것 또 그리고 뭐 지원금 관련한 것들을 저희한테서 상담을 받고 수혜를 받기도 하지만 저희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환경 개선도 해줘요. 여성들이 있는데 수유가 어려워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유능한 직원일 경우에는 그 대표가 저희한테 문의를 해옵니다. 이럴 경우에 좋은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면 저희는 우선 그 기업체를 방문을 해보고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수유실이라든가 탈의실 그리고 휴게실까지를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면 흔쾌히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환경 개선을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기업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인사 노무 상담 그리고 환경 개선 지원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인사 노무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기업 대상으로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시고요. 센터장님이 계시는 그럼 센터에서는 몇 개의 기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전국에 있는 158개의 여성 테러 일하기 센터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일 텐데요. 사실 연간 2,000개의 기업을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물론 알선 취업 연계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제 환경 개선 기업 지원금을 하는 거는 1년에 10개 기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턴 새로 일하기 센터에 인턴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인턴 기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 100여 개의 기업이 있어요. 사실 고양시에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제도를 알기도 어렵고 또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상담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또 새로 일하기 센터의 역할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또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막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신경 써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이제 몸담고 계신 그 친구 회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기업 지원 서비스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관리 차원에서 뭐 노무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환경 개선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아보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환경 개선 지원을 받았었고 저희는 이제 전 직원이 한 4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매년 이제
그 사업의 그 과정이 커져가면서 평균적으로 2~3명 정도는 신규 채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센터의 지속적인 도움을 또 받고 있긴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이템의 성향상 여직원 규모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여직원들에 비해서 여성 휴식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턱없이 부족한 네네.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센터에서 안내해 주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제 다양하게 받아보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전해 듣고 저희가 신청해서 받게 되었는데 그 공간이 마련되고 나니까 직원들이 이제 저희도 사내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책도 읽고 그리고 잠깐의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에 티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환경들도 많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 공간이 만족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환경 개선 사업 쪽으로 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군요. 자, 이게 확실히 일하는 여성들도 정말 만족도가 높고 기업도 만족도가 높아야 이 경력 단절률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 반응이 어때요? 적극적인가요? 센터장님? 첫 방문이 어려운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고. 네. 네. 맨 처음에 아마 그쪽 기업도 그랬을 네. 것 같은데 1천 기업 협약을 해요. 저희가 센터의 이런 사례라든가 또 우리의 컨설팅이라든가 지원 제도를 설명을 하고 그런 가족 친화 기업을 가기 위한 저희가 제도를 또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데 보통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든가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하면 처음에는 손사래부터 치세요. 우리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성들의 비율도 많지 않고 또 그리고 중소기업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새가 없다라고 네네. 손사래를 치십니다. 이해는 돼요, 마음은. 그렇죠. 저희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한번 진단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가족 친화 기업 지수 진단 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가서 인사 담당자나 대표님이 그거를 체크를 해보게 해요. 그런데 의외로 대표님이나 인사 담당자들의 생각은 네. 굉장히 높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친화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본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 되어 있고 인식은 있으신데. 네, 준비가 네.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 한 발자국이 너무 어려운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마음을 조금 여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한 번에 서비스를 받아보신 기업은 이제 저렇게 저희하고 정말 친화 기업이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각종 정보의 제도라든가 지자체의 제도를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 나가기 때문에 기업들도 반응이 좋고 저희한테는 수백 개의 기업이 네. 저희하고 1천 기업을 맺고 있고 그 기업들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처음은 어렵지만 반응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마음은 있어도 시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여는 단계부터 정말 단계별로 지금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자, 기관이나 정부 기업들과의 연합 뭐 다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역할도 센터장님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역할 뭐가 있을까요? 뭐 비전도 좋고요. 네. 글쎄 여성세라 일하기 센터의 역할은 네. 저는 내비게이터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네.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성세라 일하기 센터가 하는 일들은 정부의 지원 제도 그리고 많은 국비 사업들을 저희가 한 곳에 저수지처럼 담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이라든가 기업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필요한 곳으로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제도를 정말 좀 더 나은 곳으로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을 받고 그것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을 역할을 해주는 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내비게이터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비게이터 역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더 애써주시고요. 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여성들, 좀 망설이고 있는 여성들, 고민이 많은 여성들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응원의 한 말씀 혹은 센터의 활용 방법 오시라라는 말씀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전국에
158개의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기초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문을 두드리시면 열릴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실제로 많은 또 도움을 받으신 팀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그 사실 채용 과정을 거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그 출산과 육아로 인한 긴 공백 기간을 이겨내고 그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앞서 계시더라고요. 네.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꼭 자신을 다시 한번 믿고 도전해 보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 찰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전문적으로 교육을 조금 더 받으시고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찰떡이라고 하니까 정말 안 받으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혜림 센터장님, 김수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한다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맞춘 여성 미래 일자리 25개를 선정하고 교육생 476명을 모집해 전문 직업 교육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 들고 왔습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의 공모심사를 통해 지역 기업 특화, 3040 신기술 선도 인력 양성, 미래유망 전략 직종, 포스트 코로나 전략 직종, 청년 여성 팝업 5개 분야에서 25개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했는데요. 4월에서 6월까지 19개 과정이 개강할 예정이고 이후 6개 과정이 이어서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모집 인원은 476명입니다. 2020년 진행한 지역기업 특화, 3040 신기술 선도 인력 양성, 미래유망 전략 직종 3개 분야에 이어 2021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 직종, 청년 여성 팝업 2개 분야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시기 적절한 분야 선정이죠? 지역기업 특화 10개 과정은 지역기업의 여성 채용 수요를 반영한 기관만의 특화 분야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필요한 채용 직무를 반영해 지역기업이 직접 교육훈련으로 과정을 설계하거나 교육을 운영하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과정 수료 후 바로 취업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040 신기술 선도 인력 양성 5개 과정은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갖춘 여성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 교육이고요. 미래유망 전략 직종 5개 과정은 산업 환경의 변화와 고용 시장을 전망해 개발된 여성 유망 직종을 확산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전략 직종 3개 과정은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분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직종에 집중한 전략적 훈련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이러닝 콘텐츠 설계자 양성 과정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교육 인프라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이러닝 분야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해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변화하는 고용 여건에 따라 미래 일자리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분야 여성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미래를 대비하는 일자리 교육,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